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하고요. 수출 관련된 거래 보시면서 부속 서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시면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등을 이제 발급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제 2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그리고 신용카드 저희 이거 앞서 해보셨잖아요. 21번. 그리고 신용카드로 건물 같은 과세 품목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이제 앞서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28번 해가지고 해보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형자산, 고정자산 이런 걸 구입을 해도요. 그 증빙에 따라서 유형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유형 변호에 따라서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된다든지, 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가 작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속서들이 작성이 돼요. 근데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5번의 매입부가세 코드를 건드리게 되면 일반 전표지, 고정자산 구입 전표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 실제로 얘가 건물 등 감가상각 쪽에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건물 같은 이제 고정자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고정자산들이 실제로 어, 어떤 품목, 뭐 비품, 건물, 기상치 어떤 게 구입이 됐는지 그런 품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저희가 수출하는 경우나 설비 같은 이런 건물 같은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매출세액이 0이에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럼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이 적용이 되니까 매입세액을 다 돌려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돌려받는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줄 때 확정 신고가 끝나고, 즉 7월 25일 다음에 1월 25일 1년에 2번 그 확정 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이거를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묶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경우나 이렇게 설비 투자, 거액의 어떤 설비들 투자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서 그런 환급을 받으실 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이걸 실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무서는 환급이 발생을 하면 그 윗선에서 이거 알아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관들에게 할당량을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에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유 당연히 뭐 맞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르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요 건에 관련해서 송금한 내역이 있으시면 통장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계약서 관련해서 있으면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팩스 민원 같은 걸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보고 시스템을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기환급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문제에서도 대구지사에서, 이건 저희 앞서서 풀어봤어요. 여러분 앞서 세금 계산서로 기계장치였었나요? 구매한 유형자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입력하라는 내용은 없고, 그거와 관련해서 입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작성해 보세요. 이제 요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매입 쪽에 전표 입력을 했을 때, 매입 쪽에 전표 입력을 했을 때 과거 시간들 속에서 언제 매입을 저희가 입력을 했었냐면 8월 달에 저희가 매입을 입력을 했었으니까 8월로 한번 쫓아가 볼게요. 8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8월에 가서 고정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도서인쇄비, 원재료, 여기 있네요. 기계장치. 요거죠, 요거.
요거 하실 때 부가세 대급금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얘가 며칠자냐면 8월 3일자예요. 부가세 대급금 눌러보시면 여기에 고정자산 과표 1,000만 원에 고정자산 세액 100만 원. 요때 저희가 21번 과세 매입인데 유형이 일반 매입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이었어요.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요건이 어디로 부속서류가 작성이 되는 거냐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로 부속서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2021 789 8월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대구였었죠? 2000번 사업장별 신고납부 불러오기 S 들어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계장치를 8월 3일 날 형진 상사에게 1,000만 원을 샀어요. 1,000만 원어치 샀어요. 인쇄 버튼 눌러볼까요? 인쇄할 신고일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요 789 기속이면 날짜 바꿔보세요. 2021년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니까 10월 25일 최대 기간으로 넣겠습니다. 확인.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뀐 상태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고 해서 대표 이름이 대구는 저희가 또 대표를 바꾸긴 했는데 여기에는 부속서류에는 대표 이름이 나오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부속서류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2000번 사업장으로 귀속기간을 잘 넣어주셔야 되겠죠?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오기 S 여기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아이를 쫓아갈 수 있는가? 실제로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번잡해 보이고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 단순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식지를 보고 장부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보면 이렇게 빨리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는 전송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전송시키고 나서 그 오류를 찾아내거나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값들을 내가 해석하거나 잘못됐을 때 그것들을 바로잡거나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계가 대체가 되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자동화가 대체를 한다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는 쪽으로 업무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도 그때 이게 그거라서 그렇구나. 요렇게 돼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나오는 거구나.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환급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그 부속 서류하고 이 고정자산 매입 쪽 서류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들을 검토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보셨고요. 이제 뭐 보실 거냐면 수출 보실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세법은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이제 과세 품목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출 촉진, 외화 획득 차원에서 영해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수출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빵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산 매입세액, 의자를 산 매입세액, 뭐 밥 먹은 매입세액, 회식한 매입세액, 이런 매입세액은 몇백만 원씩 되는데 매출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하면 매입세액을 다 환급받게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라고 해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해요. 여러분 면세 품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숭아 도소매점, 복숭아 대리점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는 면세 사업자거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그 과세 매출을 창출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기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면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됐어라는 개념이라서
면세하고 영세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면세는 부가세가 없는 품목. 이를테면 여러분이 기초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국가에서 면세 품목으로 열거를 좀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직수출. 여러분, 외국에다가 다이렉트로 수출하는 게 직수출이거든요. 그건 16번 수출 매출로 입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외국 업체가 저희 나라 업체한테 오더를 내렸어요. LC라는 신용장을 제시를 하고, 이 신용장은 자국은행에서 이제 신용도를 인정받고 담보의 어떤 제시까지 되는 그런 어떤 대금 결제가 거의 확실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A한테 야 물건 좀 줘 그랬더니 내가 널 뭘 믿고 줘? 여기 있잖아 LC 오케이 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수출하는 재화를 뭘로 하겠다고요? 0%로 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A가요 B에게 물건을 사와야지만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을 붙여서 외국으로 뭐 수출을 하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수출로 이렇게 사올 때는 이게 과세 품목이니까 10%의 세금계산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해세율을 증명할 수 있다면 0%로 국내 B와 A도 거래할 수가 있어서 0% 세금계산서를 얘가 얘한테 발급을 해주게 돼요. 근데 그 근거는 이 LC를 근거로 A가 자국은행에서 로컬 LC라는 걸 발급받아서 B에게 주게 돼요. 로컬 LC는 로컬이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뜻이에요. 로컬 LC를 발급을 하게 된 거를 B가 받게 되면 B는 이거를 근거로 영해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여러분 저희가 12번 영세 매출로 입력하는 내수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16번 직수출로 입력하는 수출 매출 거래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내용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외국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수출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0% 구간값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제 수출 업무를 하시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 교재 문제는요, 직수출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요. 이 신고 번호에 의해서 수출 신고 필증, 유니패스라고 하는 관세청에서 발급해준 그 서류고요. 요거 관련해서 수출 거래 자료를 16번으로 영세율 직수출로 입력을 하시고 수출 실적 명세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영세율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해외 영업팀 장혜영은 IBM의 수출 신고서에 의해서 수출을 하고 미화 10,000달러를 외화로 받아서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다. 입금표를 받았고 뭐 1달러당 환율은 1,000원이다. 그럼 여러분 곱하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죠. 해외 제품 매출 계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직수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수출은 여러분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날짜는 11월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11월 11일. 매출부가세 6번 하시고요. 거래처는 IBM 4번 코드에 있죠. 전표 유형은 매출 전표더라. 그리고 세무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6번이더라. 그리고 환종은 실제로 저희가 달러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US 달러. US 달러 검색해서 주시고요. 환율은 1,000원이었죠. 그리고 10,000달러. 그럼 자기가 자동으로 1,000,000원을 곱해주고요. 수출 신고 번호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번호만 쭉 쓰시면 돼요. 아마도 뒤에가 자릿수가 하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요 자릿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릿수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여러분. 요거 자릿수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자릿수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네, 자릿수가 좀 문제가 있네요. 이 번호 그대로 교재 걸 썼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까요? 실제로 저희가 수출 실적 명세서 부분의 내용을 여기 수출 번호 하이픈 자릿수가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패스하시고 뒤에 가서 메인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얘는 지금 저희가 통장으로 외화를 받았으니까 10,000달러 부분에 1,000달러당 1,000원씩 해서 1,000만 원 그대로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뭘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해외 제품 매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수출이라서 0이고요. 여기 지금 하이픈 번호가 좀 체계가 지금 좀 달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안 먹히겠네요, 여러분. 네. 지금 제가 일자를 하나 더 넣기는 했어요. 편의상 이렇게 그냥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재예금은 보통 예금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차변에 보통 예금 당좌 전환의 증가 1,000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대변에 해외 제품 매출액 수익 발생 1,00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서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쫓아가셔서 10월부터 12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불러오기. 자, 지금 이 부분이 내용 자체가 지금 불러와지지 않네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번호 자체 일련 번호 오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다 제가 써줘 볼게요. 여기는 자동 불러오기가 원래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일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네, 안 맞는다고 나와요.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쳤는데도 그죠? 0401007 111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자릿수가 부족해.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되는 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여러분하고 저하고 최근 거 다운을 받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실제로 이 번호가 지금 교재 그대로 캡처 화면에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040 10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040 1 040 10 07 11111117 이렇게 나오니까 되네요. 지금 하이픈이 맞아 떨어져서 1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도 저처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 하이픈 값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되는 하이픈이 자릿수가 달리 먹혔는데 지금도 제대로 먹히네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에 가서 다시 한번 일괄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안 불러와지네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기표번호 확정 안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전표로서 기표번호 확정을 안 지었네요. 필수값이 뭐가 누락이 됐죠? 세액 0, 환종, 수출, 거래처가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 거래처. IBM.
자, 저희 거래처가 또 누락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은행은 어떤 은행이었었어요? 기업은행. 어우, 네. 제가 기표 번호가 확정된 줄 알고 계속 헤맸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뭐 들어왔죠. 이제 하이픈 번호가 원래 이 일련 번호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아까 처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또 한번 인쇄 버튼을 눌러줘 보세요. 이것도 2021 얘는 이제 10월부터 12월이면 언제 신고하냐면 2022 1월 25일 최대 이제 요때까지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름 나오나요? 대표자 이름에 네. 요게 실제 부가세 부속 서류예요. 자, 됐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닫게 하시고요. 닫으면 저장되고 부가가치 신고서를 사업장별 말고요. 사업자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가 10월부터 12월은 사실은 사업자 단위든 본사든 똑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구로 체크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2기 확정이라 그래요. 1년을 석 달씩 나눠서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 예정, 4월부터 6월까지를 1기 확정, 7월부터 9월까지를 2기 예정, 10월부터 12월까지를 2기 확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 세팅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 수출 쪽 한번 볼까요? 여기요. 앞서 여러분이 12번 수출을 입력을 했었나 봐요. 영세율세행기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들이 현재 누적해서 저하고 입력하셨던 화면인데 다소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좀 안 맞으시더라도 이번 시간에 입력하셨던 요 직수출 있죠? 요 1,000만 원은 맞아야 되겠죠. 네, 요거 인쇄 이렇게 버튼 누르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인쇄. 그럼 여러분 이름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한 데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1장과 2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부속 서류 하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부가세 신고서 각 란에 있는 것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부속 서류들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하셨던 자료들, 같이 참여하셨던 자료들은 DB 툴바를 누르셔서 항상 백데이터를 좀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폴더가 공부한 시간마다 다 있으면 여러분이 참 나중에도 관리하기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하면서 나와 대화하기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뭐 사회생활 할 때 밝고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나도 우울하고 소심한 아이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이 사람은 좀 밝아. 왜 저희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왠지 다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 친구의 성격이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내 친구의 밝음이 나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주위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보다 이룰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를테면 ERP 자격증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 시간 시험에 빠져서 왜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번에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해서 시험장에 가서 자신감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강의를 좀 열심히 들어왔어. 그리고 책에 있는 문제들도 소소하게 계속 풀어왔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게 100점까지는 아니어도 합격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그럴 거야.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한번 싸워보자, 해보자.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만
시험도 잘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도 좀 즐겁고 재미있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거를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풀었을 때 그 희열감,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젊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긍정적이고 밝은 효과 때문에 항상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로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 되면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훨씬 더 아마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